한자로 했을 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정당한 이자를 받는다. 한때는 66%까지 올라갔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했으면 부자 됐어. 지금 강남에 빌딩 하나씩 다. 빌딩 그 당시 10억 주고 사면 지금 300억 가시습니다. 근데 금융을 얘기하면요. 금융은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일정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명칭이 다르죠. 우리가 한자로 쓰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대부 그러면은 사채나 고리대금업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금융시대예요. 지금 인천에서 강의할 때는 자녀분들이 딸들 다 데려와서 강의를 듣게 해요. 제 강의를. 근데 여기다가 업을 하나 써볼게요. 이자를 빌려주는 사람의 업을 하는 건데 사업자를 내고 하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의 사업자 5억 법인은 NPL 법인이고 우리는 지자체 법인 1,000만원짜리랑 5,000만원. 자, 여기도 똑같은 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금리를 받잖아요. 금리. 적당하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정당한 투자로 보고 이 투자를 유독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금리가 너무 높다고, 위험하다고, 금융 다단계에 빠졌다고. 근데 제가 NPL, GPL 관련 책을 한 10권, 20권을 쓰고 금융기관 31년을 근무하고 어느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여러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근데도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믿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지금은 금융이고 이 이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초, 분, 일, 월, 일, 연, 년 해서 이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 이 지금 금융과 이자를 잘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 GPL이 모든 이 세상에 나는 대세가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GPL을 하면서 너무 많은 콘텐츠와 너무 다양한 유튜브가 올라와 있어요. GPL에 관한 유튜브가. 난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같이 금융기관 31년 다니고 정통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이 7억 4,700이고 채권 취득액 8억 9,600을 NPL로 매입을 하는데 원금 이하에 사와서 이 순수하게 이자 6개월 쌓여있는 거하고 여기서 잔액 차이만큼만 6천만 원을 먹고 시작하고 배당을 17% 배당을 한다면 거의 1억 5천에서 2억을 배당을 먹고 근데 아파트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이유가 이 회사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나머지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있어요. 가지급금은 경매 비용을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경매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아파트 경매 낼 테니까 경매 비용 가져오서 그럼 이 사람이 경매 비용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그 비용으로 경매 비용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은행에서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니까 대차대표 가지급금 38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들어올 돈이라는 거. 네, 배당 받아서 가지급금 정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이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어. 그리고 법인 회사 입장에서는 줘야 될 돈이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수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채 계정. 이렇게 원금 이하의 5% 할인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로 가져가려고 줄 서 있었는데 약정금리 플러스 3% 때문에 줘도 안 가져가. 은행은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약정금리 플러스 3%에 대한 해치. 자,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경매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해? 19점으로 청구했잖아요. 이걸로 청구하면 돼. 이 기준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은행에서는 6점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6점으로. 근데 경매 신청은 19점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받을 때도 이 기준으로 19점으로 청구를 하면 돼. 채권계산서도 이걸로 계산하면 돼. 이해가 안 돼? 왜 아까 6점? 이 은행의 채권 최고의 연체율은 19.5예요.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약정금리 플러스 3%는 금융위에서 따로 시달된 거야. 은행에 잉여가 많이 나는데 왜 연봉 1억씩 받고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신문 보여준 게 13조 원 내 잉여를 냈다잖아요. 돈장치를 하잖아요. 은행도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한자로 우리는 배들은 금융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금융업이죠. 그래서 여기 이자 계산하는 게 있고 여기 뭐 한전근담보가 있네. 한전근담보가 있고 포괄근담보에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포괄근담보는 이 사람이 대출해주면서 은행 직원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카드 발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보험을 꺾기로 했다든지.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을 때 카드를 2천만 원을 썼어. 그러면 채권 취소의 범위 내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포괄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누가 제소를 했어. 똑똑한 국민이. 설정 비용도 은행이 부담하게 채무자가 부담했다가 은행이 부담하게 바꾼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였었고, 이것도 한전금담보는 이 아파트 대출과 이자밖에 못 받아. 다른 신용대출과 연체에 대해서는 한전금담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원금과 이자만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신용대출이 있어서 못 받아. 그래서 한전금담보로 다 바뀌었어요.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19.5지만 현재는 3.5잖아요. 그럼 6.5밖에 청구를 못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나보다 선순위가 19.5로 청구하면 여러분들은 배당배제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약정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경매비용도 가중입금 처리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감정가가 9억 200인데 낙찰이 9억 280만 3천원 됐어요. 그러면 경매비용 영순위로 빠져나가고 NPL로 4억 500에 매입이 8.5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질권대출 금리도 올라갔어요. 이래서 총 합쳐보니까 이자 빼고도 다 어느 정도 취우세면제금, 세입자가 근저당권 이후에 들어와도 취우세면제금 먼저 배당을 했대요. 근데 5억 4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어요. 9억 200이 5억 4천에.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약정금리 플러스 3%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네가 낼 거야. 그리고 이거 빨리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싸게 사왔지만 받을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약정금리 플러스 3%. 왜? 싸게는 매입을 했는데 낙찰가도 예상 못하고 취우세 변제금도 있고 6.5밖에 배당을 못해. 질권대출이자가 지금 8.5에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손해니까 아예 손들고 이렇게 뜻밖의 투자 예상 빗나간 수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NPL은 1순위 근저당이 돼서 수익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할 줄 아셔야죠. 자, 이게 그 건이에요. 지금 약정금리 플러스 3%는 2018년 4월 30일 날 금융위원회 모든 시달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6,500에 3,000에 약정금리 플러스 3%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배당 이후 소송. 그래서 이건 해도 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정금리 플러스 3%가 이런 부분이에요. 변호사들은 이미 뭐 판결문 갖다 들이밀고 이렇게 하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변호사 선임비가 5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죠. 세입자 5명이면 100만 원씩만 내서 자기 돈 다 건지는 거죠. 3에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여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당 배제할 사유예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를 관한 시행은 2018년 4월 3일 날부터 시행이 됐어요. 금융위원회 고시 4월 4일부터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제3조에서 연체이자를 상한 100분의 3을 초과할 수가 없다. 3%. 현재금리 플러스 3%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걸로 배당배제 신청을 다 하면 돼. 지금 3.64이면 3을 더하면 6.63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NPL로 어렵게 사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판결문까지 들이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따로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손 들었죠. NPL 법으로. 그래서 배당이익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세입자들 먼저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취우세 면제금을 먼저 배당해주죠. 추체 근저당권 설정의 기준으로. 자, NPL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지금도 약정금리 플러스 3% 이하에 대한 것도. MRP 산정이라고 하는데 MRP 산정은 최저 매각 예상 가격이에요. 감정가가 6억인데 낙찰가가 평균 낙찰가가 69야. 그러면 3억 6천이잖아요. 15% 할인해서 3억 6천에 1.1로 나눈 금액이 최저 매각 예상 가격. 그럼 원금 이하에도 사올 수가 있다는 거죠. 론세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연체이자를 내가 먹고 시작하는 거. 자, 저축은행도 13%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어요. 그럼 저축은행 15%짜리 NPL로 매입을 했어. 3월 더하면 18%잖아요. 저축은행 채권은 지금도 NPL로 매입해도 돼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PL로 유입해가지고 자산가치 상승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수익 얻을 수 있는 방법. 자, 신탁 있어요. 근저당 설정이 있고 신탁 수익권 증서로 대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생보신탁, 아시아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은 대출이 나가요. 무궁화신탁은 여기 테헤란 노이점 본사에 있는데 그 신탁의 수익권 증서가 담보예요. 등기부등본에 수익권 증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취우선 변제금 배제가 돼.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1층에 3세대, 2층에 3세대, 3층에 3세대면은 좀 전에 이제 2,700만 원씩이 취우선 변제금이다. 아니면 3,400만 원이다. 요즘 취우선 변제금이 올랐는데
그거를 9세대를 다 빼줘버리면 실제로 대출 나갈 거 얼마 없잖아요. 근데 신탁으로 나가면은 감정가의 70% 딱 그게 대출한 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체가 되면은 신탁유사에 공문을 보내요. 공매 진행해달라고. 이 공매가 온미들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많아. 그러면 신탁유사 본사에 가서 공매 진행되는 것들을 유입을 하면 돼. 자, 분양가 1억 8천에 분양한 게 신탁으로 80% 대출해줬어. 1억 5천에 80%면 1억 2천 대출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연체가 돼서 공매 신청을 했어. 근데 NPL로 얼마에는 8,500에 내가 받았어. 근데 공매로 가져오는 거는 NPL로 직접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10%를 내야 되고. 근데 1억 6천짜리를 8,500에 내가 부동산을 산 거야, 이게. 그게 신탁 수익권 증서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이죠. 이따가 사례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제 이질권 달고 투자하는 방법, 14% 수수료 없이. 전체 잠깐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대입변제라든지 뭐 이런 거 유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주거용 있고 비주거용인데, 주거용은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은 토지 28개 지목, 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중소형 상가 이런 것들, 펜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 한번, 자, 여기도 500만원 전세권 설정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된다 그러면은 PS글로벌은 이해관계인이니까 대의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임의 대의변제가 있고 대의변제인데 법정 대의변제는 이해관계인이니까 대의변제를 하고 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 돈을 갚아주면은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신불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유리한 부분, 이사할 때 이사 비용 챙겨준다고 약정금리 플러스 3% 할 수 있으면 이 사람한테 소비대체 확정서를 따로 받는 거야. 18%. 그래서 후순위권자의 EJ가 들어올 때 그걸 들이밀고 이렇게 약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후순위 대출 생성은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올려놓고 전화 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월세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금이 있는데, 자, 배당 순위를 보면은 경매 비용은 0순위예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금이 있고, 임금 채권이 있고, 당해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똑같은 1순위 배당. 그럼 어디가 0순위일까요? 자, 임금 채권이 있어요. 이거 NPL을 하려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니까. 자, 경매 비용은 0순위예요. 경매 비용은 0순위. 경매 비용은 0순위. 아까 보셨죠? 배당표에. 그 다음에 1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1순위 배당은 자, 최우선 면제금이 있어요. 아까 최우선 면제금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들어와도 배당 받는 최우선 면제금.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 있어요. 281 3년. 그 다음에 당해세가 있어요. 국세지방세. 자, 이게 같은 1순위로 배당을 받는데 어디가 먼저 우선일까요? 당해세? 국세지방세? 여기는 제일 밀려요. 왜냐면은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경매 낙찰이 됐는데 국세가 1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저당권자보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거를 확인을 소홀히 했던 거를 면책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지도부에서 그걸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세를 꼭 받아요. 대출 나갈 때 세금 체납이 있는 거 확인 안 하고 대출만 해준 거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니까. 근데 국세가 체납이 돼 있으면 먼저 배당받아요. 여러분 이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이 건물주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던 거 확인 안 하고 들어와서 국세가 2억 원이 체납이 돼 있어. 내 보증금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은행도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세 체납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세금 체납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국세지방세 받는 이유가 그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밀려. 얘들한테. 그래, 이 최우선 면제가 임금 채권은 같은 동순위예요. 동순위인데 임금 채권은 100% 배당을 받고 최우선 면제금은 매각가의 2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1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4세대인데 5억에 낙찰이 됐어. 근데 최우선 면제금 3억이야. 5억에 2분의 1이면은 2억 5천 이상 최우선 면제금 배당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NPL로 지금 피해를 본 게 뭐냐면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우리 직원이 담배를 피면서 지점장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용인에 요양병원 원장한테 그 요양병원을 담보로 잡고 2억 5천 대출해줬는데 2억 4,800에 낙찰이 됐대. 그거 배당받아서 정리하면 되잖아. 근데 무배당 됐대. 왜? 이 의사가 임금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 임금이 3억 원이 체납이 돼. 그게 먼저 배당을 받았어. 만약에 그걸 NPL로 사갔다면 2억 원 손해. 자, 기업은행 채권을 지하에 100평짜리를 주류 사업을 하는데 NPL로 사왔어요. 3억 원에. 근데 4억 원에 낙찰이 됐어. 그러면 3억 원에 사왔으니까 뭐 3억 6천 배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무배당 됐어. 왜 무배당 됐을까요? 3억 원 날려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가세 체납이 돼 있어. 주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가세가 먼저 체납이 빠져나가 버렸어, 부세가. 무배당 됐어. 그래서 NPL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입자가 가짜야. 보증금 1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억 5천이야. 이런 사기가 너무 많이 지금 수강생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세입자 있는 건 대출 안 해요. 자, 여기 이 채권에 대출이 더 나가면서 근저당 채권을 변경을 했죠. 만약에 이게 원리금 상환중이라면 3억 원을 2억 원으로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추가 대출 나가면은 채권 초기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NPL로 사오는 거죠. 과거에는요, 2016년 7월 25일 이전에는 개인도 NPL로 매입을 했어요. 개인도 NPL로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금감원에 귀찮은 거야. 야, 5억, 3억 법인에서 지금 5억으로 늘어났는데 자기들하고 5억 있는 금융위에 등록법인만 NPL로 매입을 해. 그리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매각하는 금융기관은 정당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는 대부업체 팔 때 3년 이하에 이제 3천만 원 벌금. 매수인이 더 세. 매수인은 5년 이하에 지금 5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NPL 법인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투자할 때는 NPL은 론세일, 채무인수, 입찰 참가조건부, 상호전산, PREO 방식인데 PREO 방식으로 사실 수수료 주고 내가 원하는 물건 상가를 매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대부업체도 2019년 6월 25일 약정금리 플러스 3% 걸렸어요. 금융기간은 2018년 4월 30일 날이고 1년이 지나서 대부업체도 약정금리 플러스 3%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지금 여러분은 고금리가 나가는데 은행은 저금리, 저축은행은 중금리, 우리는 고금리. 자, 저축은행도 이순위도 7.5, 8.5가 나가요. 8.5면은 11.5밖에 배당을 못 받아야 돼. 근데 거기 18%, 19%로 배당을 받는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위반. 대부업체나 저축업체도 다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 해당됩니다. 이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배제 신청을 해야 돼요. 대부업법 제15조 이자율의 제한 이게 있어요. 27.9 이하의 범위 대통령법에 설정하고 지금은 현재 20%로 내려왔죠. 이게 20%. 2018년 2월 8일 시행하면 실제로 시행한 건 2018년 4월 30일 날 모든 금융위원회에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이 조항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당 배제 신청을 하고 배당을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이자율의 제한